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대학 지원을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2학년 학생들은 이제 곧 대입 결과를 받아보게 될 텐데요. 11학년 학생들도 이제 곧 12학년이 되어 대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해마다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미리 알고 주의한다면 성공적인 대입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특히 싫어하는 10가지 실수와 그 해결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서 지침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원서 작성 시 각 대학이 제시하는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기본이며 특히 대학이 요구하는 정보는 입학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맞춤법이나 문법 오류는 부주의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여러 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 지원의 주도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학 지원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조력자로서 지원 과정을 돕고 격려해야 하지만 직접 개입하거나 학생의 주도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서, 에세이, 추천서, 요청 등 모든 지원 절차는 학생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작성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학생의 진정성 및 자기 주도 학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세이는 학생의 개성, 경험, 가치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모가 대신 작성하거나 지나치게 첨삭하는 것은 학생의 진짜 목소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입학 관련 문의 및 소통은 학생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가 대신 연락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학생의 독립성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긴 레주메는 안 됩니다. 간결하고 핵심만 담아 전략적으로 작성하세요. 일부 대학에서는 레주메 제출을 요구하거나 선택사항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레주메는 지원자의 경력과 업적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입학사정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주메가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정보로 가득하다면 오히려 입학사정관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주메는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전문 용어를 피하고 쉬운 단어로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형식, 글꼴, 문장 부호 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지원서와 에세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꼼꼼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지원서와 에세이는 대학에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내용이라도 맞춤법, 문법 오류, 어색한 표현이 있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여러 번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여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 좋지만 맞춤법 검사기는 완벽하지 않으므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논리적인 비약은 없는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선생님 등 다른 사람에게 에세이를 읽어봐 달라고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오류나 어색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첨삭 또는 수정은 학생의 개성과 진솔함을 잃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검토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마감 기한에 쫓겨 서두르지 않도록 미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감일 직전에 지원하지 마세요.
시간은 충분히, 여유는 넉넉하게. 지원서 마감일은 대학 입시의 중요한 데드라인입니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감일 직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발생하거나 제대로 된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마감일 최소 2-3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서 작성, 에세이 작성, 추천서 요청, 표준 시험 응시 등 각 단계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을 예상하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세이 작성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대학에 지원하거나 학교 시험, 과외활동, 봉사활동과 병행해야 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고장, 인터넷 접속 오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직전에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 요소에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미리 지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같은 에세이 여러 대학에 사용하지 마세요. 나만의 스토리로 승부하세요. 대학 지원 에세이는 지원자의 개성, 가치관,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와이디스 컬리지 에세이는 지원자가 해당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와 해당 대학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에세이를 여러 대학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에세이를 여러 대학에 제출하면 지원자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해당 대학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해당 대학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복사 및 붙여넣기식 에세이는 성에 없는 지원서로 여겨져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특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학교에 맞는 맞춤형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기 어려우므로 자신만의 스토리와 경험을 담아 독창적인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진부한 주제나 일반적인 답변은 NO, 톡톡 튀는 나만의 개성을 담아내세요. 사정관들은 매년 수천 개의 에세이를 읽습니다. 뻔하고 예측 가능한 스토리나 진부한 주제의 에세이는 입학 사정관에게 지루함을 주고 지원자를 기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개성을 진솔하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 또는 특별한 경험을 소재로 활용하고 남들과 똑같은 이야기는 피하고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부한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성적, 봉사활동, 리더십 경험 등 흔한 주제를 피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경험을 소재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경험이라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주장 또는 일반적인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공감을 얻고 기억에 남는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식적인 표현 또는 과장된 이야기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개발하십시오.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고 좋은 글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글쓰기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과장된 특별 활동은 안 됩니다. 진실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특별 활동, 즉 Extracurricular Activities는 학생의 다재다능함, 리더십, 사회 참여, 열정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학에 잘 보이기 위해 활동 내역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장된 특별 활동은 지원자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 또는 부풀려진 활동 내역은 오히려 입학사정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 내역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된 활동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전공 필수 과목,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대학 입시에서 전공 적합성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특정 전공, 예를 들어 공학이나 예술 등의 경우 특정 과목 이수 여부가 입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에 희망 전공의 필수 과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웹사이트에 전공별 필수 과목 정보를 게시합니다. 입학 요강, 학과 소개 페이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여 필수 과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다양한 대학을 탐색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세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아이비리그 등 소위 명문대학 진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명문대학은 훌륭한 교육 환경과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업 역량,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명문대학만을 목표로 할 경우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명문대학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에게 더 적합한 다른 대학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을 탐색하고 자신의 목표와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다 보면 자신만의 개성과 강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대학 입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문대학 불합격은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지만 세상에는 좋은 대학이 많고 명문대학 불합격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기회를 찾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해마다 많은 학생들을 아이비리그 등 많은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의 컨설팅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 1577-6683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